공격은 최선의 방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검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지금 그 김기환 전 해병사령관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전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해병 특검이 김기환이 윤석열 경로 임기훈한테 들었다. 어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경로를 했네 안 했네 하지만 사실 저 임기훈이가 나중에 국방비서관에서 육사 교장 네, 군가로 국방대 가잖아요. 총장으로 갔습니다. 육사 총장, 교장이 아니라 총장? 아 그렇군요. 육사는 총장이라고 부르는군요. 시발. 근데 그래서 용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윤석열이 그 해병대 수사 개입했던 거를 총동원해서 막기 위해서 했던 짓거리들이 다 드러났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건 지금 그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이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수원에서 올라온 사람, 1명이 유일하게 아닌 사람, 그 남세진 판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렇죠. 네.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사들의 성향까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계속 그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 받으러 가서 다 많이 자백하고 그런 결과로 그 증거를 인멸할 그런 게 가능성 없대든가 없고. 도피 위험이 없어서 기각한 게 아닌가. 대신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자,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뭐랄까 평시에 방어권 보장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은 전쟁이에요. 전시에 가까운 거라고.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사건들에 되게 가깝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어권 보장해 준다고? 아 씨발 그 이완용이가 저 반민특위 제표였는데 방어권 보장해 준다고 풀어주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특검 힘 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워낙 그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네. 구속영장 치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는 그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윤석열 내란 때 현 정보사령관인데 얘가 대만을 가. 몽골도 갔어. 야, 몽골에 가서는 북한 쪽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청풍처럼. 좀 반응 좀 해달라고. 실패. 북한이 반응 안 했어. 얘가 대만을 가고요. 대만 집권당 있잖아요. 민진당이요. 민진당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내란 지지해달라고. 실제로 민진당에서 SNS 등에 대한민국 내란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요. 내렸지만 어. 왜 내렸을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내린 거죠. 그 진짜 그 시차 때문에 그럴까요? 12월 3일에 개헌 발동했는데 12월 4일에 뒤늦게 뒷북치면서 지지한다 했다 바로 내린 거죠. 이런 짓들을 했었어요. 무서운 놈들.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미랑 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지금. 삼부토건 부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기훈이. 제가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된 애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들러리였기 때문에 이기훈이만 잡으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잡히면 진짜 몸통이 지금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톡인 거예요. 왜 다들 이쪽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밀항을 시도할지 하는지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 주가 조작을 해서 크게 한탕 해먹으면은 외국 나가서 잠깐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차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주가 조작을 세게 잡은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비행기 타고 외국 갔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조폭이랑 많이 이렇게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밀항도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도망을 돕다가 그러니까 도주를 돕다가 돕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자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항배를 타고 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조언은 그렇게 위험에 처하지 말고 차라리 검찰로 하라. 아니,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그렇게 상냥한 표정으로 그게 저프나님 그러지 이번에 않을까요? 드론사령관 김용대 그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구속영장 친 특검의 이유가 뭐냐면요. 김용대의 신변 안전이었어요. 자살하겠다고 6가지 남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심신이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어선을 감시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도 어쨌든 방어권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신병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방어권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뭔가 논란이 있는 무슨 배임죄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한 특검이에요. 이거 가리려고 내란 일으킨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뭐 영장을 기각하고 물론 영장이요. 그 기각했던 판사가 남세진 판사죠. 윤석열 뭐 구속영장도 남세진이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화를 내지 마시고 다만 판사의 생각이 너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시에 가깝다고 싹 잡아들이고 이거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검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시효 면소 시기도 수사한다. 저게 지금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 조작 1차랑 2차랑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 정권은 기소를 못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는 특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김건희가 몰랐을 주가 조작이 아니잖아요. 이걸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초반에 나와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이슈가 됐을 때 나와서 새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가 조작에서 1차, 2차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를 시도했다가 뭔가 주식시장 시황과 맞물려야 되는 거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약간 그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 2차 모두 종목이 도이치모터스 똑같았고요.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랑 권오수 똑같은 사람이고요. 주포만 바뀌었는데 주포 선수가 바뀌었다고 작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1차부터 2차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노래 기억하세요? 8시에 만나요. 12시에 12시였어요? 12시에 때려달라고 8만 3,300원. 한 사건이다. 예,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비리 범죄의 시작이죠 그게. 그렇죠.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사이에 김건희는 자기 경력과 이력을 막 조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딱 그 속담이 생각나요. 바늘도둑이 서도둑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속도로 정점을 훔치고 나라를 훔치려고 했던. 캄보디아를 가고. 예. 근데 지금 이 특검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김건희 특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게이트 속 게이트로. 2022년 지방선거, 24년 총선. 여기에 개입해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설하는 거예요. 탈탈탈 털리는 거죠. 국민의힘은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언제로 보세요? 그 다 폭파하는 그 시기를 대장님. 시기를요? 예. 네. 먼저 답만 생각해. 나도 묻지 말고. 저한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주진우도 당대표 선거 나오고 한동훈도 나오고 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 받고 윤석열 당선 취소되면서 캄보디아 건 터지고 김건희 특검 터지고 하면 살아남을 인물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안에. 아니 그런 것보다 그 예. 과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7월달이죠. 예. 7월달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섭외권 받아서 열심히 쓰시고 8월달 초에는 이제 민주당 당대표 뽑고 그 과정이 다 정비가 되고 뭐 이따가 민영배 의원하고 주제가 정당 해산이니까 그 이야기는 그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국민의힘 저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체됩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서 해체되니까요. 미리 땡겨 쓰지 마시고. 들뜨지 말고. 예. 아니 그 해체되고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전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이 특검에 관련돼서 판사들이 기각하고 우리들 생각 우리 소원에는 그냥 싹 잡아 쳐넣어가지고 그냥 싹 그냥 쳐넣어야 시원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제가 아까 마음을 바꿔먹은 게 그래 한번 즐겨보자라고 예. 했습니다. 그렇죠. 토끼머리 하면 그 머리 당하는 토끼가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토끼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고양이가 지금 즐길 필요가 쥐를 있네. 가지고 막 그냥 근데 오늘 같은 이제 강선우 뭐 후보자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 작은 흠 하나가 생긴 건데 대세를 바꿀 만한 건 아니다. 다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멘탈이 있잖아요. 야, 우리는 국민의힘과 똑같으면 안 돼. 하는 멘탈이 결국에는 완벽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근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음.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완벽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이 5개 혐의로 재판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이재명 악마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겨낸 세력들이 우리가 그걸 못 이겨내고 내부적으로 야 우리는 국민의힘과 달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는 강선우가 국민의힘 부류에 가깝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쪽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먼지 털어서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니넨 더 하잖아. 약간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결백하고 청렴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뻔뻔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7대3 정도로 이쪽 진영에서 7대3 또는 뭐 8대2 정도로 강선우 임명해라는 여론이 셌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의 고민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탓하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의 고민은 진영에서 강선우를 임명해라.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뭐가 쫄리냐 했던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주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강선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근데 본인이 이제 뭐 과정은 나중에 비하인드로 나오겠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건지 대통령실이 시그널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제가 들었던 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확고했다고 알고 있고 목요일까지 기다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금요일 날 임명하려고 했다까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진영 사기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계속 되면은 사람들 마음은 내 확신을 굳히는 과정에 이르러요. 어느 날 갑자기 지명됐다 사퇴하면 그냥 금방 잊혀지지만 며칠을 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강선우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해. 장관 임명 못할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를 하면 김이 새고 사기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논란들 때문에 사퇴를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럴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여론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딘지 정확히 체크는 못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강선우 후보 부적절하다 60%라고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론을 보고 강선우 후보가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 아니 강선우 해도 된다라고 밀어붙였지만 역시 여전히 여론 눈치를 보는 게 우리에게 약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경계할 것은요. 대통령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보시자고.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건 이재명 정부란 말이죠.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잠깐 화내시다가 또 으쌰으쌰해. 빨리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김병철님. 제가 어제 약속을 드렸어요. 끝만 읽어드리겠다고. 앞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첵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강선우 후보 사태로 찝찝하더만 강덕 의원님이 우리 주진우와 내란 정당 신나게 해주셔서 그나마 참습니다. 시발 그나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견딥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이윤정, 강미정 둘 다 진하게 좋아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분 훌륭하신 분이세요.